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아니 너무 왜요? 딱딱해요. 딱딱하게 장난스럽게 딱딱하게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좀 철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언론이나 다른 유튜버들이 한 얘기 말고 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우리 강유정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사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 한번 짤막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픈마켓에서 셀러들이 판매를 하면은 이제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데는 좀 정산을 빨리 해주는데 티몬 위메프는 이제 40일에서 75일 뒤에 이제 정산을 해주거든요. 중간에서 이제 셀러들의 그 수수료나 이제 정산 금액을 가지고 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자금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다른 이커머스보다 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이제 높여서 이제 판매를 했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해피머니 이제 상품권을 좀 많이 팔았는데 해피머니가 이제 연간 이제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억 원이다 이러면은 그 티몬 위메프가 할인율이 엄청 올랐던 시기에 엄청 이제 거래량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판매량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나왔을 정도로 할인율을 엄청 높여서 판매를 했고, 근데 이상한 거는 소비자들한테는 상품권을 한 달 뒤에 주는. 왜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무형의 상품인데 왜? 이 상품권을 샀으면 바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 주고 배송 기간이 한 달 걸리는 거야? 중국에서 오나? 네, 그래서 상품권 뭐 깡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상품권도 팔고 자기네들 자체 상품권도 만들어서 티몬 캐시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자사몰에서 할 수 있는 캐시를 10% 할인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부족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들어가면 뭐 물건이 없던데 이제 티몬이랑 여기는 이게 7월부터 위메프가 이제 정산 지연 상태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단순 전산 오류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조금 계속해서 보였다는 거죠. 왜 근데 그런 좀 맛깔나게 형한 짓거리를 했는지. Q10이 티몬이랑 이제 위메프를 인수를 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자본 장식 상태였고 티몬 위메프가 이제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인수를 할 때 인수 대금을 준 게 아니고 주식 맞바꾸기로 그래서 결국 명원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Q10이 원래 11번가도 사려고 했었는데 11번가는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네도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인수를 거절을 했고 AK몰은 또 5억 원에 샀더라고요. 얼마요? 5억. 5억? 네. 5억이면 살 수 있는 회사였나? 괜찮은데? AK몰이 그 애경 백화점 거기 아니에요? 네, AK몰, 네, 맞아요. 잘 샀네, 5억이면. 그리고 2월에는 이제 위시를 또 인수를 했는데 그때는 인수 대금이 이제 2,300억 원인데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조금 끌어다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되게 무리한 확장이네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과정이 한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q10 그 구회장님이라는 분이 지마켓 창업주인데 09년에 이베이에 처분하고 이걸 처분하실 때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서 맞아요. 또 이제 뭔가를 새로 기획을 하면서 나온 게 q10이었다. 네, 그래서 Q10 싱가포르 본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을 상장을 앞두고 조금 몸집 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 인수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상장을 위한 그죠, 상장을 밟아가다가 좀 큰 그림을 그리다가 근데 정산 주기가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구매 확정 누르면 포인트잖아요. 구매 확정 누르면 바로 다음날 정산되거든요. 깔끔하네. G마켓도 그렇고 11번가는 2일 후 정산인 것만 차이고 거의 이제 빠르게 정산을 해주는데 지금 정산 늦는 데가 보면은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데가 이제 정산이 엄청 늦거든요. 티몬 위메프는 뭐 그랬다 치더라도 쿠팡도 큰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거긴 또 왜 이렇게 늦어요? 쿠팡이 2달 뒤에 주거든요. 근데 사실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좀 대기업이 뭐 입점해 있거나 소수의 좀 고인물 셀러들이 좀 입점해 있는 시장인데 쿠팡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제 많이 입점해 있어요.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좀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쿠팡 하시는 분들이 매출은 계속 이제 오르는데
대금을 2달 뒤에 주니까는 돈이 없을 것 같은데? 매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산 업체 쓰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이제 끌어다 쓰시는데 선정산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할인받는 거네요? 말 그대로 매출 채권의 할인 이런 형식의?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그거를 한도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제 미리 해주는 업체인 거죠. 그럼 약간 뭐 대부업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네요? 느낌인 건데 플랫폼의 입점 업체별 선정산 대출 금액이 1년에 4조 정도 되는데 쿠팡이 1조 9천억 정도 거의 반을 차지하고 그냥 티몬이 5천억 위메프가 막 3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쿠팡이 셀러들이 좀 선정산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대출도 많이 땡기고 있다. 그러면 채권 회수를 위한 이자 지급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그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맞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로켓 배송도 수수료율이 높고 그리고 광고비를 좀 얼마 정도 쓰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쿠팡은 마진율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사실 쿠팡 셀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플랫폼은 어때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되게 많은데. 플랫폼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번에 판매 수수료도 없다. 정산도 뭐 일주일에 해주나 하여튼 1일인가 2일 뒤에 해주는 걸로 요즘에 좀 셀러들한테 떠오르는? 근데 수수료도 없다고요? 네, 한국 플랫폼에 입점하면은 수수료 없다. 근데 아마 당분간일 것 같아. 아니면 포섭하기 위한 유인하기 프로모션이구나. 프로모션 느낌인 거고 이게 오히려 11번가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팀원 위메프에 있던 분들이 이제 11번가를 좀 많이 넘어갔는지 그쪽 이제 트래픽량이 거의 40% 정도 좀 올라갔다고 하고 접속자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지금 1300K가 망했고 바보사랑도 이제 망했고 사자마켓도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거죠. 상황인 이제 거예요. 우후죽순 생긴 거죠 이게. 그럼 이렇게 망하면서 거기 입점했던 그런 뭐 셀러나 이런 분들은 피해는 없어요? 피해만. 팀원 위메프 같은 경우는 그 전산 결제 대행 거기를 가입을 했어가지고 정부가 피해의 규모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지원을 어느 정도 대출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터파크랑 AK몰도 지원이 정산되고 있고 바보사랑도 이제 네, 근데 이제 인터파크나 AK몰은 등록업체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피해 규모도 이제 산정이 안 되고 좀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시대가 그렇게는 안 될 것 시대가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안 되죠.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옛날에 온라인이 대세이기 전에는 이런 사태는 없었잖아요. 약간 승자독식으로 가는 성향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쿠팡이 최근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광고비는 그달 정산 금액에서 빼는데 7월 뭐 판매 금액은 2달 뒤에 주고 광고비는 뭐 하는 미리 거야? 내고 에이. 정산 금액 2달에 주는 거예요. 약간 양아치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현금 흐름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그냥 재무관리 측면에서 출돈을 늦게 주는 게 훨씬 좋은 거고 받는 건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이거는 좀 심각하다. 마켓 관리도 이 와중에 정산 주기를 20일 정도 더 늘렸어요. 이 와중에? 네. 그건 약간 회사가 안 좋다는 시그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대금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납품업체들도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대금 정산 주기가 막 2달 이상씩 막 이렇게 길면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최장이 60일까지인데 쿠팡이 최장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원이 올라오는 게 30일 이내에 이제 정산하는 걸로 좀 하자라고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 게 정산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 그 기간만큼의 셀러들이 솔직히 말해서 2개월 후만큼의 그 기한의 그 이자 같은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그죠. 어느 정도는 조금 법제화를 해서 최장 기간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이거 물건을 팔았는데 판매된 대금을 2개월 후에 준다고 하고 광고비는 바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의외로 스마트도 깔끔하네요. 그죠. 네이버 깔끔하네요. 네이버 깔끔하네 진짜. 근데 이제 네이버 아마 계열사 중에 크림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거기는 왜 또? 근데 여기가 이제 수익성 개선하려고 수수료를 계속 인상하는 방안으로 좀 가고 있고, 외형 성장하려면은 처음에 이제 적자가 어느 정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위험한 상태인 건지는 뭐 한번. 위메프나 티몬 입점하는데 그냥 기본 소상공인 셀러 말고도 일반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일반 기업이야 뭐 자금력이 있고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손실은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일 비행기 못 뜬다고 막. 지금 여행 가시잖아요, 발권 안 된다고. 지금. 내일 가긴 하는데 저는 자체 발권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했는데 그런 피해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셈이 한 64억 정도이고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못 받은 게 하나 투어 뭐 80억, 모두 투어 60억, 노란풍선도 50억 정도로 진짜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상공인 셀러들이 많이 입점해서 많이 판매하는 구조는 아니고 거의 대기업들이나 소수의 이제 고인물 셀러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가지고 그래서 피해가 클 수도 있겠구나. 못 받은 대금 단위가 한 명 한 명마다 되게 크죠. 위메프는 좀 악의적인 것 같아.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알고 이런 것 같아. 알고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 계속 끌고 하다가 결국 두 손 다 든 거지 뭐. 그죠. 깡 하다가. 맞아요. 싸게 뭐 할인하고 한 게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기장료도 맞아요. 뭐 33,000원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보니까는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 한 40개, 막 60개 정도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3일 동안 교육시켜서 부가세를 300개씩 신고를 하게 하더라고요. 부가세 공장인데? 네, 그 공장인 거죠. 부가세 그러니까 공장. 그런 데는 싼 게 다 이유가 있다. 이제는 할인을 하면은 상품권을 살 때도 사람들이 이제 상품권 회사가 재무구조 건실한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런 사태를 통하면서 삶의 지혜를 좀 알았으면 싶어. 난 솔직히 얘기해서. 비단 이 분야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서비스나 물건이 이런 데는 저는 적절한 가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지. 근데 이게 전자상거래가 이제 망한다라기보다는 이 오픈마켓 시장에 사실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겼고, 오픈마켓 입점한 고객들 보면은 막 10개, 20개씩 입점한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쿠팡, 스마트스토어 이런 데는 계속 매출 엄청 셀러들이 많이 나오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되던 데들이 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사실이니까 플랫폼을 잘 선택을 하자. 솔직히 말해서 전자상거래마다 구조가 너무 다양해서 전자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데에 맡기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의뢰가 들어와도 해봤겠죠. 아마 해보시는 세무사님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왔으니까 해라? 못한다에 제 손가락 9개를 걸게요. 세무대리인이 전과세 신고기관에 전화 와서 큐템 매출 어떻게 잡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전 큐텐 하면 계속 이게 텐텐 어린이 영양제가 생각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전자상거래 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효정 쌤은 다른 세무사들에게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알려주는 세무사의 세무사다. 건너 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엑스퍼트는 강효정을 보유한 세무법인이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마무리 어색하게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보는 걸로. 잘했어요. 전에보단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